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막장 드라마나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다 보니 결혼을 굳이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보통 남자를 만날 때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처럼 연애를 해보니 다 그놈이 그놈같이 똑같게 느껴져서 점점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꺾게 만든 게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같이 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게 고백했던 것도 보통의 고백과는 많이 달랐어요. 소연씨, 저 오늘 아니면 이 말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표정이 심각해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목을 잡고 돌려 세우더니 뜸을 들이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제게 고백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고백하면 바로 받아주겠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대뜸 자신의 가정사를 말하더라고요. 소연씨,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부모님이 안 계세요. 두 분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는 상혁씨가 겉보기엔 밝아 보이셔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표정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오래된 일인걸요. 제가 가족에 대한 정이 뭔진 잘 모르지만 소연씨한테 어떤 남자들보다도 더 잘해줄 자신 있어요. 저 믿고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상혁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생활을 했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전혀 중요치 않거든요. 앞으로 제가 상혁씨 가족이 되어줄게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남편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솔직히 두 분 다 안 계시다는 말에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사자 앞에서 그걸 티내면 남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속으로만 놀랬었죠. 오히려 충격 고백에 남편은 정말 진솔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의 약점까지 전부 드러낼 정도로 저를 많이 믿는 것 같아 더 좋아해버렸죠. 보통 저희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까지 보고 연애를 할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당사자들은 상관없겠지만 부모님들이 옛날 분이시라 부모 없는 사람과의 결혼을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이신 것 치고는 나름 신세대 마인드이신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고지식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분명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실 거라 예상되는데 저는 부모님을 꺾을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당시 조그만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해서 매일 자취방에 찾아갔고 항상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갔어요. 짠! 나 기다렸지? 오늘도 반찬 양껏 가지고 왔어. 오빠 계란말이 좋아하잖아. 계란말이 많이 먹으라고 한 통 가득 가지고 왔어. 안 그래도 된다니까 매번 미안하게. 고마워. 소연이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 너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그러게. 오빠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다 먹으면 말해. 미안해서 또 말 안 하고 그러지 마.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미안할 필요 없어. 전날 마트에서 사놓은 식자재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남편 집으로 가져다 줬어요. 남편은 항상 미안해했지만 제가 준 반찬을 깨끗하게 다 먹고 빈통을 꺼내 놓더라고요. 식탁 위에 올려진 빈통을 보면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말이기도 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서 저녁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양손 가득 들고 온 무거운 반찬통들을 내려놓고 남편 집 앞에 서서 벨을 눌렀는데 분명히 안에 있을 남편이 아무리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문을 살짝 두드리면서 남편을 외치니 그제서야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줘? 내가 몇 번이나 벨을 눌렀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내가 언제는 연락하고 왔었나? 여기 찾아올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나 봐? 아니야, 그런 거. 우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 많네? 진짜 맛있겠다. 메추리알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지? 남편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안 열었다길래 내심 누군지 궁금했었죠. 제가 이 야심한 밤에 누가 오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시선을 회피하고 제가 들고 온 반찬을 손가락으로 집어먹더라고요. 제 성격이 단순해서 당시에는 더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저 제 반찬을 맛있게 먹는 남편을 흐뭇하게 봤었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간단하게 남편의 집을 치워준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려는 저를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저기 소연아! 응? 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다음부터는 오늘처럼 저녁 시간에 오지 마. 위험하잖아. 지금도 봐. 벌써 밖이 어둡잖아. 으이그, 알겠어. 지금도 이러는데 우리 결혼하면 오빠 진짜 팔불출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그렇지. 항상 조심하고. 알겠지?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겠네요. 남편은 제게 다음부턴 저녁 시간에 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저는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 저녁에 돌아다니다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남편과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편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얼른 집 사야 한다며 최대한 외출도 줄이고 밖에서 밥도 잘 안 사 먹는 양반이었어요. 물론 데이트도 제 자취방이나 남편 자취방에서 영화 보고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게 다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취방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야? 보너스라도 받았어? 갑자기 웬 레스토랑? 레스토랑도 레스토랑인데 우리 밖에서 만나는 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그러게, 얼마만이지? 마지막으로 밖에서 데이트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네. 뭐야 오빠, 레스토랑이라고 꾸미고 나온 거야? 머리도 올렸네? 그러는 너는? 매일 추리닝 입다가 오늘 원피스 입고 나와놓고 어디서 사돈 낱말하고 있어. 나 향수도 1년 반 만에 뿌려보잖아. 그래도 레스토랑인데 패션에 힘 좀 써야지. 안 그래? 그래서 뭔데 왜 레스토랑에서 보자고 한 거야? 진급했어? 저는 간만에 밖에서 데이트하는 거라 많이 들떴었어요. 그리고는 화장을 수정하려고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거울 밑으로 조그만 상자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사이즈만 봐도 반지 케이스인 걸 눈치를 챘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립스틱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제 목소리에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고 저는 입을 막은 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거 뭐야? 반지 아니야? 맞아, 열어봐.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봤어. 너무 이쁘다. 나 반지 선물 처음 받아봐. 이거 커플링이야? 결혼 반지 겸 커플링? 소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잘할 자신 있어. 결혼하면 지금처럼 친구같이 재밌게 살자. 든든하게 잘 먹여서 데리고 가려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보자고 했구만. 그래, 결혼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같이 살아보자.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며칠 뒤 저희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고지식한 면이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나 남편 부모님의 부재를 흠으로 잡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이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더라고요. 제게도 묵묵했던 아버지는 다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안아주었고 어머니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고생 많았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죠. 안 그래도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혼자서 고생 많이 했겠네. 잘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철부지 우리 딸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소연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데요. 철부지는 오히려 전걸요.
아마 부모님들 앞이라서 철없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저보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할까. 앞으로 우리를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우리도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우리 딸보다 더 잘 챙겨줄 테니까. 엄마, 나 막 서운하려고 그래. 사위 사랑은 장물하더니 벌써부터 오빠 챙기는 거야? 딸이 듣는 앞에서 딸보다 더 잘 챙겨준다고 하고. 나 진짜 서운해. 딸,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항상 너가 1순위다. 알지?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허락을 받았고 남편의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 상견례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집 산다고 돈을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신혼집은 대출과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제가 장만했고 남편은 혼수가전을 해오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에 혼수가전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휑했던 집이 신혼여행 후 돌아와 보니 제법 사람 사는 집같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쁜 그릇들과 커플 앞치마까지 세팅해 놓은 주방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죠. 우리가 진짜 결혼을 했구나, 신혼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오빠, 우리 드디어 말로만 듣던 신혼이야. 나 너무 설레. 그렇게 좋아?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당연히 좋지. 오빠는 안 좋아? 사놓은 접시들이 너무 귀엽다. 그치? 우리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 나도 좋아. 우리 앞으로 이 접시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여기다 음식 올려서 먹자. 좋지.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오빠 완전 봉 잡은 거야. 일 잘하지, 요리 잘하지, 거기다 청소랑 빨래도 잘해. 진짜 못하는 거 없는 와이프 만난 거야.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이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등장한 불청객 한 명 때문에 저희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연차를 써서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인 줄 알고 문 열려고 방에서 불이 나게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을 보니 남편이 올 시간도 아닐 뿐더러 만약 남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오지 굳이 배를 눌러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쪽을 쳐다봤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죠. 벨이 2번 정도 더 울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간간히 남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랑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바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더라고요. 상자 접어둔 게 몇 개 담긴 리어카까지 끌고 온 게 아무래도 폐지를 줍는 할머니 같았어요.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안면이 있는 할머니인가 싶었어요. 아, 못 보던 아가씨네. 그 짝이 우리 상혁이 신보인가?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랑은 무슨 사이시길래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예요? 나? 나는 상혁이 애미지. 상혁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은 가족 없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내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죽긴 뭘 죽어. 우리 영감도 아직 잘 살아있구만. 상혁이가 아가씨한테 말 안 했나 보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대뜸 리어카 끌고 와서 남편 찾는 할머니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 할머니가 자신이 남편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황당했어요. 제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문을 붙들고 할머니만 쳐다봤고 할머니는 다리 아프게 계속 자신을 여기다 세워둘 거냐고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할머니를 보고 당황스러운 듯 보다가 저희 쪽으로 뛰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피해 다녔으면 제발 그만하고 가세요. 상혁아, 이 애미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얼마나 급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냐.
오죽 급했으면 이러겠냐고. 제발 애미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어? 남편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할머니를 매정하게 내쫓았고 그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라서 다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앞을 막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오빠? 오빠 친어머니라고 하던데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누가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미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처음 보는 남편의 단호한 표정에 기가 눌려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한 번도 화낸 적 없던 터라 그날은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남편 눈치만 봤어요. 다음 날 주말이었고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고 없을 때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열어줄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바로 문을 열어주고 싶다가도 제가 할머니를 만났다는 걸 알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어요. 하필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두 눈 꼭 감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할머니를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물 한 잔을 할머니께 건네면서 남편과는 무슨 사이인지 여쭤봤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그거 말해주려고 찾아온 거요. 나는 어제 말했다시피 상혁이 애미, 그리고 상혁이 애비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식물인간이요? 아니 어쩌다... 그건 너가 자세히 알 거 없고 내가 어제 찾아온 건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부탁할 곳이 아들밖에 더 있겠냐? 무슨 돈이 필요하시길래? 우리 상혁이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지 신랑이랑 따로 살고 있더라고. 아가씨 남자친구 쪽에서는 지원 못 해주신대요? 우리 집 가난한 집안이라고 결혼 허락도 안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겠어? 그쪽 집안에서 나보고 3천만 원 혼수해올 자신 있으면 결혼 허락해준다더라. 네? 3천만 원이요? 그랴 3천만 원. 내가 당장 3천만 원이 어디 껐어. 그래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요. 혹시 3천만 원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 제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한테 말해볼 테니까 일단은 댁으로 돌아가 계세요. 아유, 고마워. 꼭 우리 아들한테 말 좀 잘 부탁함세. 저는 초면에 3천만 원 드리기도 못하고 3천만 원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니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할머니를 돌려보냈어요. 남편은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었다는 제 문자에 친구랑 놀다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얼마나 뛰었던지 숨 넘어갈 듯이 헐떡거리면서 들어왔어요. 남편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면서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해줬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제 말을 듣다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 친어머니 맞아. 내가 어릴 때 가난했었거든. 지금도 가난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새 인생 살고 싶어서 부모님과 연 끊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었어. 그랬구나. 아버님은 지금 식물인간이라고 하시던데. 나도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아버지가 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되셨더라고. 내가 집 나온 뒤로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라 무슨 사고가 났는지는 잘 몰라. 그러면 오빠가 없을 때 사고 나신 거네. 어떡해.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저녁 시간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나 그 뒤로 저녁 시간엔 안 갔었잖아. 항상 그 시간이면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랬었거든. 아버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혹시나 너랑 마주칠까봐 저녁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신혼집 구할 때도 자취방이랑 멀리 떨어진 곳 구하자고 하더니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말없이 이사 가면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아니까 퇴근 시간에 와서 나를 미행하신 것 같아.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돈 달라고 계속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낳아주고 키워준 정이 있어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줬었대요. 돈 주는 버릇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남편을 찾아왔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도망치려고 했고요. 결혼 후 1년 동안 안 찾아온 건 신혼집을 멀리 가는 바람에 남편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회사랑 거리가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계속 고집한 이유가 뭔가 했는데, 자신의 자취방이랑 멀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는 말 말곤 할 말이 없네. 그런데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다가 왜 어제는 일찍 오셨을까? 오늘은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온 거라고 쳐도 말이야. 어제는 뭐 때문에... 어차피 나한테 말하면 부탁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너를 노리고 찾아온 것 같아. 우리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 나 진짜 다시는 가족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고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부모님이랑 연 끊지 마. 그래도 낳아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 그러지 말자, 응? 낳아준 부모님이랑 연 끊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며 며칠간 설득을 했어요. 결국 저의 끈질긴 설득으로 남편은 연을 끊지 않기로 했고, 제가 준 3천만 원을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며칠 뒤 제게 발신번호 제안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나 보이스피싱일까봐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못 견디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30초 뒤 스피커 너머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뭐야, 받은 거야, 만 거야? 여보세요? 안 들려요? 들려요. 누구세요? 들리면서 왜 대답을 하네요? 저 상혁 오빠 전 여자친구인데요.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전 여자친구라는 말에 짧은 시간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대체 전 여자친구가 내게 무슨 볼일로 전화를 한 걸까? 혹시나 남편을 다시 내놓으라는 전화일까? 짧은 순간에 막장 드라마 한 편 만들었죠. 그래서요? 전 여자친구분이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 주신 거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2년 전에 상혁 오빠랑 결혼까지 약속했었거든요. 결혼 날짜도 잡았었고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결혼 3일 남았을 때였나 4일 남았을 때였나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식물인간인 시아버지 병간호를 부탁했었거든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그쪽한테는 그런 부탁 안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었다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귀엽게.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남편이랑 결혼까지 약속했었는데 결혼하기 이틀 전에 파혼을 했다더라고요. 당시에도 남편이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그 여자도 남편한테 부모님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혼하기 3일 전쯤에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진짜냐고 그 여자한테 되물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집 벨이 울렸고 마치 공포영화처럼 현관문 벨이 울리면서 인터폰에 시어머니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시어머니 얼굴이 떠서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소리 지른 게 바깥까지 다 들렸는지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벨을 눌렀다가 문을 두드렸다가 진짜 공포영화 한 장면인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스스로 열어보려고 손잡이를 잡고 계속 돌리는데 덜컹거리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공포감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제게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내가 괜히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구만. 이거 받아. 팔 떨어져.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글자 몇 개 적어봤는데 한번 펼쳐봐. 시어머니께서 건넨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봤는데 안에 뭔가가 적혀 있더라고요. 병원 이름과 호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이는 사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게 들은 게 있으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뭐예요, 이거? 이걸 왜 저한테... 뭐긴 뭐여. 네 시애비 있는 병원이지. 밑에 있는 이름은 네 시애비 이름. 거기에 적힌 병원으로 가면 그 이름 적힌 병실이 있을 게다. 내일부터 거기 찾아가면 돼. 제가 여길 왜 찾아가요? 내가 거길 왜 찾아가라고 하건니?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요, 원.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 앞으로 네가 찾아가서 병간호 해.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이걸 노린 것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돈을 노리고 며느리한테는 시아버지 병간호를 노린 거죠. 그동안 남편이 왜 부모랑 연을 끊으려고 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저는 병원이 적힌 종이를 찢어서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냔 말이요? 저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이혼하면 더 이상 며느리 아니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병간호할 수 없으니 어머님이나 실컷 하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겨? 그리고 여긴 제 집이니까 나가주시겠어요? 남이 저희 집에 있는 거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는 이제 이혼할 거라고 더 이상 며느리 아니니 시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 없다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거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가 아무리 이사를 가도 어떻게든 찾아서 쫓아오실 뿐이야. 나는 어머니 감당 못하겠어. 그래, 그러자. 이혼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없이 정말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집은 제가 산 거라 남편만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찌저찌 투룸 전세를 구했더라고요. 혼수 가전들은 남편이 해온 것이니 전부 남편의 집으로 보내줬어요. 이혼한 지 3일째 됐을 때 제 통장에 3천만 원 입금 알림이 와서 봤더니 남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어서 놀라서 이혼 후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방금 3천만 원 보낸 거 뭐야? 왜 나한테 돈을 보내? 저번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3천만 원 다시 돌려줘야지. 이혼한 날 바로 주려고 했는데 집 구하느라고 돈을 다 썼더라고. 급한 대로 대출 받아서 보냈어. 안 보내줘도 돼. 오빠가 안 준다는 거 내가 주라고 고집 부렸던 거였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차피 정리하는 거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그동안 미안한 일만 많았네.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 너는 분명 잘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시어머니만 아니었어도 남편과는 절대 이혼할 일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이혼했지만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저를 위해준 사람이죠. 남은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진짜 이혼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인터폰에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비치던 그때를 말이에요. 이혼의 이유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잘못된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아직 재혼은 꿈에도 못 꾸고 있네요. 남편이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했다면 제가 결혼을 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는 게 아닌지 꼭 확인하고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뒤늦게 침몰하며 찾아와서 시부모 봉양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안 만나길 기도할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